우리의 달에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주머니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달의 표면에는 콜드 트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원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영역이죠. 만약 달의 극 중 하나, 특히 남극 근처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39,000제곱킬로미터의 그림자를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폭이 1cm에 불과한 작은 콜드 트랩도 있고 더 큰 트랩은 수백, 수천 개가 있어요. 이 지역은 영원한 어둠 속에 있었으며 심지어 수십억 년 동안 약간의 햇빛도 받았던 적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콜드 트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0원짜리보다 크지 않은 작은 얼음 조각들까지 포함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우주 비행사들은 이 물을 마시거나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물의 대부분은 유리나 달 표면의 결 사이에 모일 수 있어요. 한 이론에 따르면 달 표면에 4만 제곱킬로미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누군가 직접 달에 가거나 지표면을 파헤칠 탐사선을 보내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요. 달은 완전히 하얗고 색이 없지 않습니다. 1969년에 이 달에 착륙한 아폴로 우주 비행사들은 달이 약간 갈색빛이었다고 했어요. 고지대에는 노랗고 희미한 연분홍의 흔적이 있어요. 달의 표면에는 티타늄이나 철과 같이 다양한 금속의 양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색깔이 모든 곳에서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눈은 이 정도 거리에서 그런 차이를 구별할 만큼 민감하지 않고요. 하지만 달 표면의 대부분은 원래부터 회색인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는 대부분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색깔이죠. 여러분이 우주에 있다면 바닥을 걸을 수 없어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신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은 대부분 양말을 신거나 추울 때는 더 따뜻한 걸 한 켤레를 더 신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에 있는 동안 발에 이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첫째, 굳은 살이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한 우주 비행사는 그의 경험을 설명하면서 발바닥은 매우 부드러워진 반면 발등 피부는 악어 가죽처럼 매우 거칠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내던 우주 정거장에서 발끝을 이용해서 발걸이 위로 움직였다고 했어요. 우주에서 지내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국제우주정거장의 우주 비행사들은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발걸이와 고리를 사용해야 했어요. 운동을 하고 싶을 때는 운동기구에 있는 운동화에 발을 묶기도 했어요. 지구에서 해야 하는 것보다 우주에서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는 것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중력 없이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우주에 오래 머무른다면 많은 양의 뼈와 근육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에서 11일만 보내도 근육량의 거의 20%를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우주에서는 역기를 써봤자 의미가 없겠죠? 무중력 상태가 역기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대신 우주 비행사들은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는 작은 통 2개가 장착된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긴 막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자전거와 러닝머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펜을 개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연필은 우주여행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연필은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데 이때 흑연먼지를 남길 수 있어요. 또한 연필은 나무로 되어 있어서 가압되고 산소가 풍부한 캡슐에서 화재의 위험을 높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필과 같은 일상적인 물건도 우주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펜을 개발해야만 했죠. 이 펜은 사각사각 쓸 수 있으며 깔끔하고 중력의 도움 없이 잉크가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중력 대신 압축된 질소를 사용하여 노즐에서 잉크가 나오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거꾸로 떠 있거나 심지어 물속에 잠겨 있는 동안에도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심지어 우주에 있을 때도 얼굴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증 등의 일상적인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복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긁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헬멧 안에 부착된 마이크로 그 자리를 긁어요. 가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멧 안에 벨크로 조각을 붙이기도 합니다.
우주여행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양성자 폭풍과 우주선을 다루도록 진화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주복과 나머지 장비들은 필수고요. 몇몇 연구는 또한 시금치, 토마토, 비트루트와 같이 풍부한 항산화 성분을 지닌 채소를 식단에 많이 포함하는 것이 방사선의 나쁜 영향을 줄이는 가능한 방법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항상 흰색 우주복을 입은 건 아닙니다. 프로젝트 머큐리라고 하는 나사의 첫 유인 우주 비행 프로젝트에서 비행사들은 은색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주 비행사들 중 누구도 우주의 진공을 탐험하지는 않았어요. 우주복은 반사율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은색은 좋지 않아요. 흰색이 가장 좋죠? 흰색은 우주 공간에서 방사선을 반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색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대기가 방패막 같은 역할을 하며 태양으로부터 오는 방사능의 77% 정도를 막아줍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의 머리 위에는 이러한 보호장치가 없죠. 그러니 햇볕에 심하게 타거나 극도로 높은 온도에 매우 취약할 수 있을 거예요. 흰색 우주복은 흰색 페인트로 모든 벽을 칠했을 때 방 전체가 시원하게 유지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도움이 돼요. 밝은 색상은 35%의 열을 덜 흡수할 테니까요. 하지만 옷장에 흰색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로 향하거나 지구에 올 때 때때로 밝은 오렌지색 옷을 입거든요. 시선을 끄는 색깔이라 착륙 중에 이상이 생겨 우주 비행사들이 급하게 우주선을 떠나야 한다면 구조대원들이 이들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GPS 추적기나 무선 응답기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우주 비행사의 위치를 찾아주는 더 정교한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복은 더 이상 주황색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를 떠다니고 계시는군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수십억 개의 별, 행성, 해성, 태양, 달,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결코 발견하지 못할 많은 것들로 가득 찬 이 공간을 즐기고 있어요. 어둡고 조용한 무한대의 공간이 펼쳐져 있네요. 우주의 95%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 광경은 굉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묶여 있어야만 해요. 만약 우주 유형에서 뭔가 잘못돼서 떨어진다면 어떡하죠? 모든 장면이 아름다운 꿈에서 악몽으로 순식간에 전환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는 세이퍼라고 하는 특별한 제트팩을 디자인했어요. 24개의 추진기가 압축된 질소를 발사하는데 이 제트팩은 우주 비행사를 안전한 곳으로 다시 이끌어줄 거예요. 이론적으로 우주복에서도 약간의 공기를 배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뭔가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무게중심에 맞춰 정확하게 던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새 방향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전혀 모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세이퍼는 자동으로 회전을 감지하고 분출력을 사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향하게 도와줄 겁니다. 과학자들이 금붕어에게 차를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어떤 목표물을 향해 탱크를 움직이는 법을 가르쳤고 그 대가로 물고기는 먹이를 얻었지요. 이 연구는 언젠가 우주 항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지도가 그려져야 해요. 이 지도는 몸과 움직임을 우주에 있을 때 겪는 변화와 잠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팔을 뻗어서 커피잔에 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가서 커피잔을 넘어뜨리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건 중력이 있을 때와 다를 것이며 우리 뇌는 이 지도가 바다와 육지에서 다른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물고기에게 운전을 가르쳤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고기가 목표물을 보고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수조의 벽에 닿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학자들은 바퀴의 방향을 잡아 물고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물고기를 움직이게 할 수 있었어요.